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운 내용이죠. 따라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기울기가 정의가 되려면 보통은 우리가 점 두 개가 있어야 돼. 점 두 개에서 x좌표 방향으로 양의 방향을 얼마큼 증가했는지, y축의 양의 방향을 얼마큼 증가했는지 이 비율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쓰고, 그래서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있는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이게 삼각함수에서, 삼각 B에서 탄젠트랑 똑같아서 기울기는 따라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했었죠. 자, 그리고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예를 들면 점 두 개가 있지? 이 사이에 한 직선에 같은 직선 사이에 하나 더 있다면은 기울기가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전부 다 똑같으면 된다. 따라하세요. 세 점이 한 직선, 기울기 동일. 네, 세 점 중 어떤 두 점을 선택해도 기울기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으면 편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제일 기본적인 건 기울기와 한 점인 거죠? 은호, 이거 기억나요? 그렇지? y는 뭐가 될까? n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쓸 수 있어야겠지? 자, 두 번째, 두 점을 알고 있을 때는 그냥 기울기 m 대신에 기울기의 정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y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때 x1, y1 써도 되고 x2, y2 써도 되고, 둘 중에 뭘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x축의 평행하고 라고 그랬어. x축의 평행이니까 가로선을 말하죠. 이 가로선으로 y좌표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a, b를 지난데, 예를 들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은 a, b가 있고요. x축의 평행이면 이 위에 점들은 y좌표가 다 뭐로 똑같겠죠? b로 똑같겠죠? 여기 a, b니까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전부 다 y좌표가 b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이 y는 b가 됩니다. x축에 평행한 건 이렇게 그으면 이 위에 점들은 x좌표가 전부 다 똑같겠죠? a랑 a로 똑같을 테니까 얘는 x는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알면 조금 편하긴 해요. 그래서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작성해주면 x절편을 구하고 싶다? 그 y에 0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하면 x절편이 a인 거 확인할 수 있죠? y절편 구하고 싶다? x가 0일 때 y값 구하면 되죠? 0 대입하면 소거되고, 그럼 y는 b에서 이게 진짜 절편 값이구나 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좀 편하니까 웬만하면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내용들은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선행을 아예 안 했던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정확히 다 외워야 돼.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요, 따라하세요. 는 옆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둘 다 0인 건 안 돼. 얘가 0이면 괜찮아요. y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0이면 x는 뭐 이렇게 정리되니까 괜찮아. 둘 다 0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둘 다 0이면 c는 0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직선의 방정식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고요.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a와 b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가 어떤 직선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a, 둘 다 0이 아니라 그럼 얘는 그래프를 굳이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얘는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b가 0이 아니니까 넘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1차함수가 나오게 되고, 자, 만약에 b는 0이 아닌데 a가 0이다? 이렇게 소거시키고 나서 c 넘기고 b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서 얘는 x축의 평행한 y좌표도 전부 똑같은 애들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게 되고, b만 0이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얘 소거시키고 넘기면 x는 a 0일 때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둘 다 0이면 이거는 직선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나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당연한 내용이 돼야 되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고요. 자, 직선이라고 했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2차 동그라미 하면 2차 함수가 0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직선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A, B 둘 다 0이 아닌 거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면은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둘 다 0인 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자, 그때 봅시다. A가 0이고요. A 바로 소거시키면 되겠죠? AX 소거시키고 BC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이거 넘겨보면 A가 0일 때예요. 이거 살짝 변형해보면 Y는 하고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데 BC가 구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수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0보다 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 X축에 평행하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직선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원리대로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야. 그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어떤 그래프일까? 그래서 좀 그려보면 돼요. 나머지는 해보시고 D 하나만 할게요. 리을 하나만 할게요. 자, AB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둘 다 0이 아니고 부호가 같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C가 0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C 소거시키고 나서 써보면 AX 플러스 BY는 0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당연히 표준형처럼 우리가 1차 함수 바꿔줘야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Y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A, X 이렇게 해서 이게 기울기 Y절표는 0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A, B의 부호에 따라가는데 원점을 지나야만 하고요. Y절표는 0이니까 그리고 A, B가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도 음수, 얘 이자도 양수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기울기랑 Y절표는 하나씩 따지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4분면 3, 4분면 지난다. 맞죠? 이렇게 해서 참 판단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게 말이 상당히 거지 딱히 어려울 거 없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차근차근 논해가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만 써도 돼요. 이 문제에서 이걸 안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래도 얘는 알아봐야 돼. 다음 문제로 바로 볼게요. 저보다 하면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는 점 A, B가 어떤 직선 위에 있다. 따라하세요. 위에 점. 그럼 뭐 해보는 것도 해야지 당연히 대입해봐야죠.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 아니면 이따가 대입해야지 하고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짧잖아. 문제가 막 8줄 막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읽다 보면 까먹으니까 그럴 때는 미리 써놓는 게 좋아. 얘는 문제가 짧지만 그냥 써놓을게요. 자, 따라하세요. A, B의 관계식. A, B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연립을 해서 A를 B로 또는 B를 A로 바꿔서 통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위에 있을 때라고 했고요. 직선 얘가 항상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네요. 그럼 우리가 얘를 바로 바꿔줍시다. 이거 넘길게요. A 너무 깔끔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이네요. 3B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BY는 2 이렇게 되고 자, 따라하세요. 항상 여기서 말하는 항상의 의미는 약간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A, B의 관계없이 항상 이거 A를 지금 내가 소거시키고 B로 통일시켰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B에 대하여 항상 B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 자, 그럼 얘는 B로 당연히 정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B로 묶으면 얘가 3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B 없는 것만 쓰면은 마이너스 x 얘 넘겨서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B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려면 얘를 소거시켜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가 소거되면 3x는 y 그리고 얘도 0이어야 0은 0에서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x는 몇이다? 라고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2 여기 그대로 대입할 수도 있겠네?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6 그래서 b에 관계없이 항상 x에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따라하세요. 위했죠? 대입
그럼 이건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지나는지 궁금하면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보잖아요. 항상 성립하니까 거꾸로 이 점을 항상 지난다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힌트를 이렇게 줄게요. 화면에 써주면 어떻게? 항상 점 PQ를 지난다 에다가 여기에 A, B의 관계없이라고 씁시다. 근데 내가 지금 A, B가 관계가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를 통일시켜서 B로 통일했죠? B에 관계없이 해서 B에 대한 항등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쓰지 마시고요. 이 정도 힌트만 가지고 한번 너네가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이거 외워서 쓰는 거는 손목 운동이지 수학 공부가 아니야. 이 정도 힌트만 가지고 너네가 A에 관계없이라고? 어쩌라는 거지? 하고 고민을 해야 수학 공부인 거죠. 고민을 하세요. 자, 다음 얘는 대놓고 그냥 어떤 변수에 대한 항등식이 좋죠? m에 관계없이 항상 어쩌고저쩌고 라고 했죠?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야.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곡선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라면 따라하세요. 대각선에 교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각형의 대각선 교점.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이후부터만 계속부터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도 웬만하면 평행사변형 이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A가 주어졌을 때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마주보는 두 점이잖아요. 그러면 중점을 안다면 A, 중점, C 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항상 지나는 그 점이 중점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을 묶어주면 되겠죠? 안 할게요. 자, 요것만 씁시다. 넓이를 2등분. 무조건은 아니야. 직선이라고 앞에 써놓을까요? 직선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면 대각선의 중점을 잡는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정도 힌트만 가지고 내가 한번 고민해봐. 고맙습니다. 미쳐가지고. 그래서 맞죠. 이미 쓴 친구들은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말하면 했어요. 네, 말하고 쓰셨어요. 결점을 지난다 되는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에도 마찬가지야. 마름모도 마찬가지. 정사각형도 마찬가지. 자, 다음 자이고요. 자, 이게 문제가 길죠? 그럼 조건 하나씩 끊어서 해석하면서 가야 좀 안 빼먹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A, B, C 좌표 다 줬고요. 점도 찍어서 그림까지 줬어요. 그래프를 그림에 표현해줬고요. A, B, C에 대해 A, B 위에 한 점, B는 이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이고 E는 이 위에 어딘가에 한 점이래요. 그때 D, E와 B, C는 평행하다. 따라서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 여기서 닮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X에서 이 삼각형과 전체삼각형이 A의 닮음이라서 여기가 평행하다? 닮음이네. 이 비율과 이 비율과 요 비율이 전부 다 일어나는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겠죠? 이 정도는 너네가 중학교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지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평행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넓이비가 나왔네요. 닮은 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 9래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었던 거야? 1대 3이었으니까 여기 중점 딱 찍으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찍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 B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요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A, B의 1대 2 내분점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3,5라 그랬지? 여기는 0,1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얘랑 얘랑 X좌표 차이가 몇이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좌표가 똑같이 증가했죠? 몇 번 증가했어, X좌표가? 3번 증가했죠? 한 번당 몇씩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1. 그러면 여기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되면 2구나. 이렇게 바로 표시할 수 있으면 공식 쓰는 것보다 빠르겠지? 자, 얘랑 얘랑 Y좌표 차이는 좀 거지 같네요. Y좌표 차이 몇이야? 4니까 한 조각당 3분의 4인 거네요. 그럼 여기서 3분의 4를 뺀 게 여기 Y좌표가 되겠네. 그리고 바로 좌표를 쓰라고 하면 여기는 2, 3분의 4를 빼면 3분의 15니까 3분의 11.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여기 C좌표는 6, 마일이니까 마이는 X좌표 차이는 또 3에 대해서 3이죠? 한 조각당 1이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6 줄어들었죠? 3의 수니까 20 줄어들었으니까 3 이렇게 표시했으면 너무 좋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표시해놓고 B2의 방정식 B2가 뭐죠? B랑 E 0이네요. 얘의 방정식이 y는 kx 플러스 1이래요. y좌표는 1이라고 고정된 거죠, 여기? 그럼 기울기 k만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울기는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구하면 되니까 다른 거 헤맬 필요 없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네 해서 x 증가량 몇이죠? 4. y 증가량? 그럼 기울기 몇이에요? 2분의 1, k는 2분의 1로 끝내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가 별 2개짜리인 이유는 이름 때문에 평행. 평행하다 그러면 뭐의 크기가 같다고요? 동의합다, 엇가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고 넓이비를 제곱하면 닮음비가 된다는 거 이용하면 되는 거겠죠? 이거는 힌트 따로 안 줄게요. 안 주고 네, 이거 너네 그냥 쌩으로 푸세요.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자, 52번, 63번 두 문제가 더 나왔는데 봅시다. 좌표평면에서 원점 5를 지나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 그럼 이거 2차 함수 결정이네요. 왜냐면 꼭지점은 주어졌다. 표준형으로 작성하면 최고차 한계 속도는 다 알고 있는데 원점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미정계에서 남은 하나 구할 수 있겠죠? 2차 함수는 고정된 상태야. 필요하면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일단 냅둘게요. 자, 그 중에 X축과 교점의 하나는 원점, 하나는 B 이렇게 됐을 때 Y는 fx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따라서 중선. 웬만하면 중선일 거야.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A, 마이너스 4.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니까 우리가 대칭성을 떠올릴 수 있다면 여기 몇인 것도 바로 알면 좋을까요? 4. 여기 2니까 0, 2, 4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하니까 y는 fx가 삼각형 OAB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을 2등분한대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케이스는 두 개야. 하나는 중선인 케이스예요. 중선이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꼭지점 중 하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 무조건 중선일 수밖에 없어요. 중선은 마주보는 꼭지점의 중점을 지나는 이게 중선이죠. 그래서 직선이 삼각형을 2등분한다 하면은 한 꼭지점을 지나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 한 꼭지점 지나는 게 확실하다면 이거 중선이네 해서 마주보는 면에 중점 지나겠네 해서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고요. 만약에 안 지난다? 그럼 이제 좀 까다로운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밖에 점을 지나면 꼭지점을 안 지나는 직선의 넓이 2등분한다? 그럼 이거 쌩으로 이거 다 계산도 빼러 가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S 이렇게 작성해서 이 넓이 구하면 S 구할 수 있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면 이 높이 나오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 넓이는 그러면 ES다 해가지고 이거 계산이 엄청 까다롭고요. 시험에 만약에 시험을 푸는데 직선이 삼각형 넓이 2등분한데 근데 중선 아니다? 나 일단 별표 치고 넘길 거야. 시간이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한 문제 때문에 다른 거 여러 개를 버려야 될 수도 있어. 그 이렇게 중선이 아닌 것 같다? 일단 넘겨놓고 시간 남으면 푸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필기를 해놓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중선이라서 여기 마주보면 여기 중점 2, 4니까 4,0점 2, 4니까 여기 3일 거고요. 마이너스 D 이렇게 돼서 여기 지나니까 기울기가 x증가량 3, y증가량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그게 m 값이 되겠네요. 그럼 그림만 그리고 그냥 끝난 거죠. 계산 하나도 없이. 가만히 안 되는 거지. 어떤 게? 사정이요? 많이 복잡했어요? 어떤 게? 이 중선 이해해야 된다는 게? 아니 2차 함수가? 뭐가 있어? 아 그래요? 일단 이거 필기하시고요. 지금 별 2개짜리면 여기선 까다롭다고 판단을 했는데 중선인 걸 알아야 풀 수 있어서 별 2개인 것 같아요. 중선인 걸 알아치고 있어야
네. 그거 넓이는 줬을 때 넓이를 문제 줬을 수도 있고요. 두 배라고 했을 때 진짜 직접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대신 삼각형은 좌표, 세점 좌표가 다 나와 있는 상태 또는 세 직선의 방정식을 다 준 상태에서 어떤 고정된 점, 얘도 전부 줄 거야. 기울기만 몰라. 기울기가 몇이어야 넓이 1을 구할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이렇게 이 h라고 하면 얘가 이 기울기 m에 대한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을 거야. 미정계수 포함한 이 10으로 나오게 될 거고, 얘 넓이는 좌표가 다 주어져 있다면 얘 넓이는 그냥 사선 공식에서 바로 구해보면 되겠죠. 이 넓이가 이 사선 공식을 구한 넓이 절반이다 하면 미정계수 m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일단 너네 목표가 1등급이 아니라면 별식으로 넘기는 게 맞고요. 자, 요거 필기만 해주시고 너네 고민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문제였었죠? 자, 이건 밑에다가 필기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두 개만 해석을 해줄게요. 요거 미음이 딱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자, 얘는요 A 플러스 C 분의 B 플러스 D라고 되겠죠? A 플러스 C가 뭔가 봤더니 이 길이가 A 플러스 C예요. B 플러스 D가 뭔가 봤더니 이 길이가 B 플러스 D예요. 그러면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AC의 기울기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AC의 기울기. 그러면 A분의 B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게 A분의 BP에서 AP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필기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두 개만 써보세요. 뭐 이거 알면 끝난 거지. 참고로 기울기를 주로 다루게 되는 건 내가 수2에서부터 다루게 되는데 그걸 수3 버전으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배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약간 발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교육과정을 딱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렇게만 써놓고 와 저게 기울기라고? 왜지? 하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선이 두 개 이상이 나오게 돼요. 따라하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기억나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원리가 완전 똑같아요.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도형 따라하세요. 도형이 플러스 K 도형이 는 0 이거 작성하면 돼요. 이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따라하세요. 도형 1 플러스 K 도형 2는 0. 네, 이 K는 미정계수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두 직선이라고 직선 1 플러스 K 직선 2는 0이라는 식 작성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K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결정하고 싶다? 점 하나를 더 줘야 돼요. 점 대입해서 K를 결정하면 직선이 결정되니까 외우세요 얘는. 자, 그래서 일단은 는 0을 만들어줘야 돼. 는 0 만든 다음에 이게 직선 1의 방정식, 이게 직선 2의 식, 직선 1 플러스 K 직선 2는 0 작성하면 바로 끝나는 거야. 자, 얘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얘는 약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직선이요 K의 관계없이 항상 어딘가를 지난대. 자, 그럼 얘는 K의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 있는 없는 싹 다 묶으면 되겠죠. K 없는 한도 쓸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K 있는 애 묶어주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어느 점을 지나냐라고 한다면 얘는 0 하면은 는 0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등식에 포함되니까 는 이게 등호가 있어야 방정식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 옆에도 는 0 하면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 직선이 얘네들이 교점을 지나는구나. 또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직선 1 플러스 K 직선 2는 0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식이 이렇게 항상 어딘가를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직선 1이구나. 이게 직선 2구나. 해서 거꾸로 그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같다 해가지고 직선 교점 구하면 되겠죠? 하나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볼까요? 두 직선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을 보자마자 딱 이해를 해야 돼. 아, 두 직선의 교점 지난다? 그럼 직선 1 플러스 k 직선 2는 0. 아, 미적에서 k가 있죠? 그 결정을 이거 줬구나. 라고 해석해서 그냥 바로 식 작성하고 대입해서 계산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설명 좀 해줄까? 자, 일단 얘네들의 교점을 지난 직선 구해라 하면 식 작성할 수 있겠어? 불러봐. 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직선 1이라고 했죠? 이게 직선 1. 직선 1 썼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플러스. 이렇게 넣고 미정계수 뭐로 놓는다고 했죠? K 한 다음에 직선 1을 그대로 쓰면 돼. 플러스. 는영 하면 이게 교점을 지난 직선이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x대 4y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교점 지나고 묘점 지나는 직선이 결정되겠죠?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전 K만 보는 거 네. 전 K 만 아, 둘 다 여기 뭐 x에다가 4 마일 타지 마. 이거 정리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 있는 거만 따로 묶으면 2k 플러스 2x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해도 돼. 둘의 교점을 먼저 구해. 이 점 지나는 거 구해. 그래도 돼. 근데 이왕이면 둘의 교점 지난 다음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는 게 좋아. 왜냐면 이거 작성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 작성하는 거 많이 활용을 쓰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쓰시고 y 있는 것도 묶어서 땡땡땡 하면 직방이 나오겠지. 그게 얘네들 교점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 직선 1 플러스 k 직선 2는 0 이거는 많이 쓰세요. 여기다가 힌트를 이렇게 써놓을까요? 도형 1은 0 도형 2는 0 직선이든 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는 0으로 표현했을 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모양 원이든 뭐 직선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도형 1 플러스 K 도형 2는 0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였어. 이거 이거는 지금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거 모르겠으면 이따 끝나고 개념 물어보거나 아니면 클린 시간에 유튜브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영상을 들으세요. 그때는 설명 다 했으니까. 지금은 이거 다 설명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냥 외우시고 일단 이해 안 되면 이따가 물어보세요. 네. 자, 두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약간 특별한,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수직이죠.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몇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1. 그거 저번에는 그림 그려가지고 막 유도해줬죠? 안 할게요. 네. 따라서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바꾸세요. 자, 두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표준형일 때 어떻게 식을 작성할 수 있고 일반형이면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고 그때 얘네 교점의 개수 또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지 이것도 표 다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돼. 자, 일치한다? 그럼 기울기가 일단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으니까 m은 m 프라임 그리고 y절편도 어때야 일치야? 그러면 n은 m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 그럼 뭐만 같아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죠. 같으면 일치해 버리니까. 그럼 식 두 개 쓸 수 있어야 되지? m은 m 프라임, n은 m 프라임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직이다? 그럼 y절편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몇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 곱인 m 프라임이 몇이다? y이다 하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건 y절편 상관없이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다. 그럼 기울기가 다른 두 중에서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m은 m 프라임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인데 얘는 너무 당연하게 사실 안 써도 되잖아. 너네 쓸 수 있잖아. 이거 외워놔야겠죠? 우리가 일반형상에서 기울기를 비교하는 방법 여기에서 x 개수분의 x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가 똑같다? 그게 기울기가 같다 라는 똑같은 의미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m은 m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걸 쓸까? n은 m 프라임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얘 y는 해가지고 표준형 바꿔서 같다 표현해보면 결국 얘가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기울기 똑같다랑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였어. 우리 유튜브에서 저번에 예전에 진도 나갈 때는 다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B'분의 B 이렇게 아예 좀 초록색으로 는 C'분의 C 이렇게 되면 따라서 Y절편이 같다. 다르다면 여기 등호만 같이 안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해석하는 방법을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아요. 자, 이게 꼭 분수로 계산을 안 해도 이 분수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좋거든. 따라하세요. A 대 B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같다 내가 이렇게 읽어도 돼. 따라서 A 대 A 프라임은 B 대 B 프라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으면 좋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꼭 비례식을 비율로 분수를 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냥 비례식으로 비율이 똑같네? 평행하네. 바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비율이 똑같네? Y절편 똑같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이것만 옆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A, 여기 이렇게 쓰자. A분의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 이걸 비례식으로 해석하면은 A 대 A 프라임은 B 대 B 프라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A 대 B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 둘 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하면은 저 분수로 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교점의 개수 내가 따라 안 쓸게요. 이거 했던 거니까 너네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교점이 몇 개냐? 연립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가 다 똑같다고 했었죠? 정확히는 여기 틀렸네.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연립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게 직선이라서 맞는 거야. 항상 맞는 말은 아니고요. 직선이면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평소에는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직선이라서 얘가 상관이 없어요. 중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쓰시고요. 나머지 클린 시간 너희들 다 채우세요. 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을 작성을 해라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평행한 직선 하면은 기울기는 어때야 되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씩 세워버릴까요? y는 mx 한 다음에 플러스 B로 노트, C로 노트, 미지수 뭔가 쓰면 되겠죠? 이왕이면 모양 맞추려면 n 했으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는 좋겠죠? 아니면 뭐 L, 뭐 K, 뭐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같은 미지수는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이다. 그럼 기울기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y는 하고 어떻게 바꿔요?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y절편 뭐라고 쓸까? n 쓰면 될까 안 될까? 수직이라고 y절편이 같다는 버전이 없죠? 그럼 플러스로 b를 쓰든 k를 쓰든 뭐 니네 마음대로 쓰세요. 난 여기 n'으로 모양 맞춰서 일단은 쓸게요. 자, 얘랑 평행하다.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같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냥 얘네 둘의 비율 A 대 B 요것만 똑같으면 돼. 그래서 나는 방금 AX 그대로 쓸 거야. 이거는 플러스 C 프라임은 이렇게 작성을 할 거야. 그러면 따라서 A 대 B 얘도 XY 개수비가 몇 되면 A 대 B 그 기울기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작성 C만 C 프라임으로 바꿔주면 새로운 미지수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고 수직이다 그러면 이거 아까 수직이다 왜 없었지? 이 앞에 수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다인데 이거는 그냥 지금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얘네들 수직인 거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A, B 자리 바꾸고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는 나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BX 마이너스 AY 플러스 C는 근데 얘는 같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프라임은 0 이렇게 작성해주면 이게 수직이 있어. 예를 들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얘랑 수직인 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얘네들 자리 바꾸고 부호 하나만 바꿔주면 돼. 이왕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 대신에 1, 1x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플러스 2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면 수직인 거라고 작성을 한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수직이 등분선 구해라 그러면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쟤랑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로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웬만하면 바로 작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자,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중점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부터 쓸까요? x2-x1분의 y2-y1이 원래 기울기죠? 수직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해주고 거꾸로 y2-y1분의 x2-x1 역수취한 거죠? 역수취하고 부호 반대 하고 x- 한 다음에
얘네들 중점을 지나했다니까 2분의 x 플러스 x1 플러스 x2 플러스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쓱싹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떤 원리로 이 식이 작성됐는지는 알아야 돼. 그냥 기울기 따로 구하고 중점 따로 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거 네, 쓰시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지금 수치하는데 어. 적분만 되는 뭐 수직 이런 거. 수직이면 아니요 수직이면 무조건. 왜냐면 m 프라임이 1이라 그랬지. 아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수직이면. 그러면 이거 넘기면 m 프라임은 마이너스 m분의 1. 그 역수치하고 보면 돼요. 잘못 보였어요. 네. 그냥 그냥 들고 있어. 헤이.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 아니요. 너무 당연해? 아니요. 네. 구구단처럼 당연해져야 돼요. 자, 부직선을 유치한 게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개 많네. 개념은 몇 개냐, 이거? 개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몇 개만 그냥 풀게요. 어려워 보이는 것만 풀게. 그냥 두 문제만 풀고 한 문제만 해야지. 자, 나머지 말로만 할게요. 자, 얘네 셋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직이등분선 3개 구해가지고 교점 구하면 되는데 굳이 3개 교점 안 구해도 어차피 3개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2개 교점 구하면 나머지는 지나갈 테니까 여기서 A, B, C, A, B의 수직이등분선, B, C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2개 구해가지고 걔네 교점 구하면 그게 A, B가 될 거예요. 괜찮으신가? 하민, 야, 너 무슨 그거 같아. 사물놀이에서 머리 흔드는 거 같아. 괜찮아? 자, 봅시다. 자, 마름모 ABCD에 대하여 A 고정된 정점, 얘 안 정해졌어요. AC의 길이가 13이다 이렇게 줬는데 이 높이 줬고 여기 13 줬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밑변부에서 N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 상황 보고 너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요점 고정이니까 얘 따라하세요.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등분, 네, 수직이등분하죠? 그럼 이 수직이등분 AC의 수직이등분선이니까 N 여기 C 점 좌표 구해주면 수직이등분선 하면 끝나는 거니까 따로 배경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난리가 났네. 이차함수 어쩌고저쩌고 기울기 2분의 P X축과 만난 점은 Q 위에 점. 이건 너네가 판단해보세요. 너네가 판단해보시고요. 참고로 이거 질문해도 돼. 다 질문은 다 따로따로 설명해줄게. 다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네 고민하기 전에 어디까지 해봤어라고 물어봤는데 충분히 고민 안 해보고 질문한 것 같다? 그럼 질문 안 받아주고 다시 보낼 거야. 다시 고민하라고. 질문해보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거는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거 일단 내가 점. 네, 이것도 넘길게요. 이거 빈칸이라 귀찮지만 설명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해보시고요. 별 2개짜리가 빈칸이 3개, 빈칸까지 3개. 이렇게 2개 어떤 거 한번 읽어볼까? 접역평면이 두점 A, B가 있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LM의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이니까 기울기의 합을 구하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미정계수가 있어서 값이 변하나 봐요. 그래서 최대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한번 풀어볼만 하겠네. 직선 L은 원점 O를 지난다. L과 M은 A, B 위에 점. 얘네들을 연결한 점 위에 P에서 만나니까 뭔 말인지 딱 봐도 모르겠죠?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려봐야지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뭐 이차함수 이런 거 배우는 게 그리려고 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 U, 여기 B, 여기 A. 선분 A, B니까 요 직선이네요. 이 위에 점 P에서 만나는 P가 어딘지 대충 여기다 P라고 묶여볼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지우고 좀 더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때 뭐야? L과 M은 OAB 넓이를 L도 이거 뭔지 알았다. 이거는 너네가 못 풀지. 자, 봐봐, 잘 봐.
직선 L과 M이 3등분 한다 그랬는데 L은 O를 지나고 M과 P에서 만나니까 얘는 O도 지나고 P도 지나니까 직선 OP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이게 쉬운 문제를 쓰려면은 M도 원점 지나서 이렇게 해서 3등분 이렇게 되면 좀 쉬운 문제인데 지금 M은 원점을 지난다고 안 했고 요점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두 직선에 이게 3등분이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식을 가져가야 되냐면 여기 넓이가 전체 넓이에 밑변이 똑같죠? 그럼 높이가 몇 분의 몇 이런 거 해석하면 될까? 3분의 1. 여기 높이 몇이에요? 6이죠? 여기 높이 몇이겠네. 2에서 결정을 지어줘. 이렇게. 밑변이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 b랑 똑같으니까 1대 3이어야 되니까 높이도 여기가 6, 그럼 여기는 높이 2라서 p y좌표가 2 이렇게 되니까 3등분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는 그 사이니까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0, 2, 3등분 했으니까 한 조각당 3분의 2 두 조각이 3분의 4로 쓴 거야. 모르겠으면 여기 A, B의 1대 2 내분점 공식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공식 안 써도 되고 모르겠으면 공식을 쓰고 이거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을 하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때 그러면 이 초록색 직선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넓이 2등분하는 거 배웠죠? 쉬운 경우는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넓이 2등분한다? 그러면 중선이다라고 했었어요. 얘네들 중점이 여기 3 여기 지난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M도 결정 요 점 지나고 0,3 지나니까 M도 결정 해서 근데 기울기압이 최대니까 이거 말고도 있나 보네? P가 좀 더 위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그래서 최대라고 했구나. 야,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P가 이 위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렇게 3등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3등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3등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P 이렇게 되고 이게 L 그러면 M은 요점 지나고 얘네 둘의 중점이 이렇게 중선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럼 딱 봐도 이거 L 양수, M 음수 이거 음수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M 음수네요. 그래서 이때 LM 기울기 구하고 이때 LM 기울기 구해서 둘 중에 큰 거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혜인이 할 수 있겠어? 거기? 안 들었어? 들었어요? 할 수 있겠어? 자, 일단 여기서 너네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 힌트를 써놓으세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성분 OP가 삼각형 OAB 넓이 3분의 1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이 문제는 아직 풀 때가 아닌 거야, 그냥. 이거 이해되니? 그런 다음에 이거 하면은 P가 결정이 돼요. 이 두 개로 결정돼. 3등분점이 두 개였죠? 지금 얘는 1번, 2번일 때, 여기일 때, 얘는 위쪽일 때 두 개 케이스 나눠서 쓴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OPB 삼각형의 넓이를 이 직선 M이 또 2등분한다. 그러면 P하고, M이 직선 M이 얘 직선 L 이렇게 써도 됐었네요. M이 삼각형 OAB를 A의 넓이에 넓이 2등분한다. 이거를 알아치고 있어야 뭐 계산을 해서 풀든 말든 하겠죠? 이건 좀 어려우니까 까다로우니까 그래 보세요. 힌트로 요것만 좀 적어볼까? 이거 다 쓰면 안 돼. 이거 다 쓰면 문제 수학 푸는 게 아니라 손목을 동하는 거야. 다 쓰면 안 돼요. P가 여기 OP가 OAB의 넓이 3분의 1이 되려면 그 P의 규모가 두 개가 나와요. P1, P2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만 힌트를 써놓으세요. 네, 이렇게까지 그림을 힌트를 써놓으시고 이거 쓰면 넘어갈게요. 진행. 쓰세요. 얘도 그림만 그립니까? 했어? 잘했어.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나머지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기울기가 모두 같다. 셋이 전부 다 똑같으면은 평행한 세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림만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런 케이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만 알고 나머지 상황에 맞게 하세요. 두 직선의 기울기만 똑같다.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죠? 모두 다른 경우는 얘가 좀 이제 문제로 많이 나와요. 모두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고 그래도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기울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따라하세요. 기울기 기준으로 판단. 세 개 전부 다 똑같을 때 이렇게 두 개만 똑같을 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 생각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건 기울기가 모두 다를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와 한 점에서 셋이 교차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문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고요. 자, 얘네 셋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나는 뭐부터 볼 거냐면 난 이거부터 볼 것 같아요. 일단 직각이 있어야 돼요. 직각이. 얘네들이 직각이고 수직이거나 얘네들이 수직이거나 얘네들이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일 조건은 어떻게 보냐. 얘네들이 수직인지 보려면 이거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 보면 돼요.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하면 1, 2가 될 수가 없겠죠. 개수가. 3, 1이잖아. 바꾸면 1, 3에 하나 마이너스 바꾸면 마일 3 아니면 1 맞으면 둘 중에 하나 되는데 안 되지? 수직이 아니라는 얘기야. 얘네들은 수직일 수가 없어요. 수직이 되려면 얘네들이 수직이거나 얘네들이 수직이어야 돼. 케이스가 두 개 나오죠. 가능한 A가 두 개 나올 거야. 얘네들이 수직이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 1, 3 이렇게 1대 3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 부호 마이너스. 그럼 1대 3이어야 되니까 여기 1이죠? 여기 3분의 1. 그러니까 A가 3분의 1일 때가 첫 번째 케이스. 얘네들 수직인 거야. 1대 2 바꾸면 2대 1 마이너스 바꿔야 되니까 2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2대 마이너스 1? 여기 A가 2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풀면 돼요. 자, 이거를 교점을 구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수직 조건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직 조건. 요거 하나만 필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1번은 얘네들이 수직인데 2번 얘네들 수직인데 이거 확인하는 거 좀 빠르게 확인하는 법 알려줬죠? 이거 y를 바꿔가지고 막 기울기 고 마이너스 이러고 있으면 계산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비율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얘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그 사고 과정을 그냥 씁시다. 얘 직선 L, M, N이라고 할게요. 자, M 땡땡 하면 얘는 M은 1대 2 비율인 거죠? 그러면 얘랑 수직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N은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2대 1에서 둘 중에 하나는 부호를 마이너스.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둘 다 답이 나와요. 몇 대 몇으로 만들거나 마이너스 2대 1로 만들거나 아니면 2대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 이거 y 개수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1이죠. a가 몇일 때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a가 2일 때 케이스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거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이건 다 쓰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쓱싹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시간 확보가 돼.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자, 이것만 표시를 하고 첫 번째는 니네가 알아서 잘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니네가 해요. 지금 M과 N이 수직일 때만 지금 내가 한 거죠? 오늘 이해 안 되네? 이거 부호 반대인 거는 유도 직접 해보면 돼요. 유도해보면 그렇게 돼요. 해보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혜인 이거 썼어?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생각 한번 해봤어? 불화생이 멍 때리고 있어. 개심내면 멍 때렸지? 자,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의 좌표 구하기 또는 수선 구하기인데, 자, 수선의 발 좌표 구하기는 너네가 나중에 고3까지 종종 나오니까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선 좌표 구하는 거는, 수선의 발 좌표 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때 두 개인가 세 개 알려줬던 것 같은데 너네가 너무 어려워해서 그냥 제일 교과서적인 풀이 하나만 그냥 쓰세요. 자, A, B에서
그림으로 그려줄게. A, B에서 아니다. 밑에 예시가 있잖아. 3,4에서 어떤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라고 하면은 자 1번 뭐라냐면은 기울기가 수직인 기울기 구한 거죠. 수직인 기울기 구하고 A, B가 여기에서 떴으니까 이 점이 지나야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주면 이런 느낌이야. 2분의 1x는 이렇게 y는 2분의 1x 있고요. 여기 3,4 뭐 2 쪽에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수선의 발 여기 h라고 할게요. 이 h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하고 싶어서 이 h는 2분의 1x, y는 2분의 1x와 수직선 이 주황색 여기 a라고 두면은 ah와의 교점이구나. 근데 AH 구에서 얘랑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그게 손의 발의 좌표겠구나.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AH는요 얘는 AH 이 직선 AH는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바로 몇?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얘가 A도 지나고 H도 지나는데 H는 모르지 좌표를. 누구는 좌표를 알아요? A 그러면 A 뭐 하면 돼요? A 하면 되겠죠? 3,4 대입하면은 그러면 직선 바로 나오겠네. 아니면 바로 작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기울기가 2고 A 대입한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지난다 이렇게 쓸까? A 지난다. 기울기 알고 한 점 알았으니까 Y는 나고 바로 쓸 수 있어야겠죠? 가 불러보세요. 바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직선 AH 구하는 거죠? 그 손의 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직선 AH와 이 흰색 직선의 뭐를 구하면? 그쪽 구하면 그게 손의 발 좌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그냥 하면 돼. 뭐든. 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할 수 있고 이것만 쓰세요 지금. 위에 써놓은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참 썼어. 자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바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분호 아니다. 민자 너 여기 선행 안 했다 그랬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1번 문제 불러주세요. D는 하고 뭐로 써야 돼요? 루트 그렇죠. x, y 개수의 제곱합의 루트 씌우고 분해하고 절대값 빼고 가면 되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공식 잘 외우고 있는 기특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표준형이죠. 직선의 변에서 바로 일반형 는 0으로 바꿔서 이거 넘겨서 2x-y 플러스 1는 0 한 다음에 이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은 누구나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식만 쓰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 얘는 자 보세요. 이거 K에 관계없이 어딘가를 지난데 그럼 K에 대한 무슨 식으로 생각하고 항등식에서 K로 다 뭐 해버리는데요? K로 묶어주고 K 없는 데 따로 묶어주고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지 나오게 될 거야. 그 점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루트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너네가씩 작성해서 쓰면 되겠죠? 이해하세요 이거는. 미정계수가 결정이 될 거야. 거리 D가 어쩌고저쩌고씩 나오는데 루트 5다음 미정계수 결정이 될 테니까 작성해 푸시고요. 자, 사각형의 넓이가 20일 때 자체 방정식을 풀어줘야겠죠? 자, 보세요. ABP에 대하여 ABP의 넓이가 2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B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2,마일 5,3 이렇게 되고요. A, B하고 P의 넓이 삼각형이 만들어줘야 되고 넓이가 20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거리부터 한번 볼 것 같아요. 자, 이 거리가 X 증가량 몇이죠? 3. Y 증가량 몇이야? 그러면 3대 4대 피타고라스 점 있으면 3대 4대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점과 직선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피타고라스 공식 정리잖아요. 그럼 3대 4대 5니까 이렇게 나오고, 자, 그때 넓이가 20이 되려면 높이가 몇이면 되겠네? 높이가 8이어야 2분의 1, 8, 5야 20 나오겠죠? 요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요 아래쪽으로 요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돼가지고 넓이 2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취의 방정식이 직선 두 개인 걸 알았으니까 일단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뭐 할까요? 평행하겠죠? 그럼 기울기는 얘랑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럼 y는 해가지고 쓰면 y는 하면 기울기가 얘가 x 증가량 아까 3, y 증가 4였죠? 기울기 몇 분이면? 3분의 4x 플러스 n은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이 직선과 요 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요 점과 이 거리가 8이다.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작성하면은 이렇게 되죠. d는 이거 y는 3 곱하고 y는 다 는영으로 바꿀게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의 는 0. 얘랑 2, 마이너스 1 사이 거리 d를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이렇게 따랐어. 네, 그러면 거리 d 구하면 3, 4, 5니까 5분의 16 구하면 25니까 쓸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이것도. 자, 그럼 여기다 하나씩 대입하면 8. 마일 대입하면 거꾸로 플러스로 바뀌면 3. 플러스 3의 절대값. 이게 거리 d인데 거리 d가 몇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8. 이거 넘기면 40. 이렇게 하면 3n 플러스 11. 절대값 풀면 는 풀마 40.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니까 정수니까. n이 뭐죠 이게? 아, 내가 그냥 놓은 거구나. 실수네 그냥. 자연수 정수가 아, n으로 가서 헷갈렸다. 그러면 n은 이거 넘겨주면 와, 헷갈리네. 11을 더하면 3분의 마이너스 51이거나 3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29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뭐야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P는 A, B 위에 있잖아. 자체 방정식 구하시오. 식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n이 두 개니까 내가 요 n 이거 구하는 건데 n을 몰라서 지금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1이거나 또는 y는 3분의 4 x 플러스 3분의 29 두 개가 나오네. 왜 두 개가? 나 문제 잘못 이해했나? a, b, p 위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고 넓이가 20 3, 4, 5 직선 두 개 맞는데? 아니 두 개 맞는 것 같아요. 별다른 조건 없으니 두 개가 맞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림만 살짝 그려놓고 힌트로 갈게요. 다른 거는 쓰지 마세요. 자, 얘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뭐라고 써놔야 될지. 이 그림을요. A, B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길이 구하시고요. 여기 길이 구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 직선상에 있으면 또는 반대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신경을 써야겠죠? 이 직선상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그림 힌트를 쓰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거 구하세요. 빈칸 문제를 생각하고 저거 구하라고 내가 지금 빈칸 뚫어놓은 거야. 그래서 저거 구해서 하세요. 여기까지만 힌트로 줄게요. 여기까지만 힌트 딱 써놓고 딴 거 하지 마. 매저번에 주시고 OP의 단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K115 넓이까지 하고 쉴게요. 좀 집중해봐. 자, A, B, C가 있는데요. 이거 축 위에 두 점이 있네. 그림 대충 모르겠어요. 무조건 그림 그려보는 거야. A, B, C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내접원이죠, 내접원. 이렇게 내접원. 내접원이 이것도 중심을 P라고 했을 때 원점부터 거리 OP를 구하래요. 그럼 이 점 좌표를 알아야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럼 이 점 좌표 구해라, 내심을 구해라 이 말이고. 자, 내심을 구하려면 내심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외심이면 어떤 특징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외심이면 이렇게 있으면 외심이 여기로 치세요. 따라하세요.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전부 다 똑같다 해가지고 미지수 2개씩 두 개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였어. 내심은 뭐가 다르냐면 따라하세요. 세면과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럼 D1, D2, D3 나오겠죠? D1은 D2는 D3 이렇게 되면은 이거 등호가 몇 개 붙어 있어 지금? 그럼 미정계수 몇 개 처리가 돼? 2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풀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2개를 하다면 이렇게 하면 니네 마음이에요. 2개만 딱 뽑아 쓰면 돼. 굳이 불필요하게 3개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되니까 2개 뽑아 쓰면 되고. 자 여기서는 그래서 힌트를 이거 다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내심을 구하기 됐어. 내심을 구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D1 얘를 D2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D3 했을 때 D1은 D2는 D3 식 2개만 쓰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둘 중에 편한 거 2개 쓰면 되는데 얘 전부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2개 써도 돼요. 보통 저 3개의 식이 2개의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중에 쉬운 거, 제일 쉬운 거를 2번 써서 식 2개를 뽑아내는 편이에요. 요것만 쓰고 얘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고민해봐. 오래 걸려도 되니까 이런 거는 고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낯선 문제만 다 풀 수 있어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거는 그림으로 그냥 바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자, 지금 얘 둘 다 기울기 1인 직선, 평행한 직선이죠? 얘네 둘 사이의 거리 구해라 그러면 아무거나 한 점 그냥 잡아. 근데 주로 뭘 잡냐면 x좌표 0인 점 알고 그거 잡는 게 제일 편해요. y절편이니까 바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직선 위에 한 점과 다른 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건 뭐 따로 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저거나 잡아서 이 위에 점 아무거나 잡아서 하면 되니까 요거 힌트로만 이렇게 써놓을까요?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x좌표 y축과의 교점 여기 x좌표 0인 지점 딱 점 잡아서 0,3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사실 기울기 1이라서 직각이 등변이니까 여기 마일 3, 그럼 여기 4죠? 2루트 2 바로 그냥 1 뺄 때 루트에서 2루트 2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울기가 애매하다 닮은 못 쓰겠다 세변 길이 못 쓰겠다 바로 그냥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작성하면 돼요. 자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한 5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나머지 우리가 얘네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선 거리 공식 이용할 수도 있고 따라하세요. 사선 공식. 객관식은 누구 써야겠어? 당연히 사선 공식 써야 돼. 당연히. 이거 훨씬 빠르니까. 이거 지금 두 점 거리도 구하고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고 직선 밖의 점을 또 교점 직선 해가지고 교점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그 다음에 n분의 1 밑변 높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작성하면 바로 끝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뒤에 문제가 아마 삼각형 넓이가 있을 텐데 몇 문제 있니? 2개 다 안 할게요. 2개 다 안 풀고 내가 예시 요거 하나만 2가지를 풀고 쉬는 시간 하고 이제 질문 받을게. 자 솔루션 1은요 정석대로 서술형이면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서술형이 이거 안 나온다고 뭐래 장담할 수 있어요? 서술형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사선공식만 단답형밖에 없을 테니까 기껏 해봤자 그러면 그냥 사선공식만 알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고 선생님이 이거 절대 안 나와 또는 어떤 것만 서술형에 나올 거라면 안 했으면 무조건 이거 연습을 해놔야겠죠? 서술형에 내 단계가 딱딱딱 채점을 얼마나 좋아 단계별로 잘했는지. 자 솔루션 1은 점직선 거리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점이 3개가 있잖아. 얘 사이 거리를 밑변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를 높이로 쓰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넣을게. 1,2
3,4, 4,1 이렇게 볼게요. 자, 그렇게 놨을 때 그냥 내가 이 두 점 사이 거리부터 구해. x좌표 차이 몇이니? 이 y좌표 차이 몇이야? 그럼 2 하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몇? 2루트 2 바로 계산해주고요. 아니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작성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2니까 기울기 몇인 것도 확인? 1이니까 y는 x-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 x 플러스 1 2니까 넘기면 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거야. 왜 넘겼냐라고 하면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바로 작성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4,1 사이 거리 b가 높이 h가 되겠구나. 그럼 d는 하고 밑에 바로 쓸게요. d는 뭐냐면은 1 루트 2 분의 대입하면 4 빼기 3, 1 하면은 4 이때가 4는 2루트 2 이렇게 와? 얘도 2루트 2였어? d가 2루트 2야. 그럼 따라서 2분의 1 밑변 2루트 2 높이 b 2루트 2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솔루션 1 솔루션 2 사선 공식은 하나를 따라서 한 점을 원점으로 지금 이 공식은 한 점이 원점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원래는 식이 더 길어요. 근데 원점으로 만들면 이렇게 간단해지니까 원점으로 만들고 무조건 쓰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면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면 이왕이면 얘 원점으로 보낼까요? 그럼 얘네를 세 점을 전부 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씩 가면은 여기 0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 몇이 될까 x좌표가? 2 여기 몇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R을 2만큼 다 내려. 다 같이. 그럼 얘 몇이 되고? 0. 여기는요? 여기는요? 이렇게 작성해놓고 그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가요?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그린다면 자, S는 그냥 바로 공식 쓰면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2분의 1 따라하세요. 2분의 1 절대값 교차곱의 차 교차곱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x좌표와 y좌표 y좌표와 x좌표 교차를 곱한 게 교차곱인 거야. 교차를 곱하면 마이너스 2 교차를 곱하면 교차곱의 차이가 빼기 써놓고 6 빼기 밑에 불사 해주면 여기가 몇인 거 확인 8이니까 2분의 1 8이니까 몇이에요? 이렇게 바로 끝내야지. 지금 이거 되게 숫자 간단하게 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훨씬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이게 사선 공식 쓴 거죠? 자, 이거 쓰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네.